백일남의 부산 나들이. 야, 이게 고정 코너가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예. 예, 부산의 핫플레이스 하면 영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근데 영도는 멋진 카페랑 맛집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의 역사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 하는데, 예. 언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는지 살펴볼게요. 예,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타이틀을 만들었으면은 이 앞에 이게 리드 멘트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냥 풍성하게 꽂아놔가지고 예. 고정 코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백일남의 부산아들이 깜짝 고정.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예. 자, 영도 이야기 해봅니다. 오늘은 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 영도 조내기 고구마 이야기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영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를 재배한 곳으로 그 고구마의 이름을 조내기 고구마라고 부릅니다. 네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 부산의 자랑거리이자 브랜드지만 부산의 행정이 늘 그랬듯이 이 멋진 스토리텔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 10년 사이에 조내기 고구마 마을 기업도 생겼고 예, 도로명도 조내기로로 명명된 길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또 봉래산 바로 밑자락에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개관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고구마 유래 참 모르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고구마 유래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고구마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인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구마 맥곡과에 속하는 떡잎 식용 작물입니다. 예, 본인은 백과사전에서 드래그 해왔네. 느낌 납니다. 수분 69.39%, 당질 고구마. 예. 그 단백질 1.3%로 이루어졌으며 주성분은 녹말입니다. 멕시코와 남미가 고향이었으나 이탈리아 네. 출신 스페인 조폭 콜럼버스에게 납치돼서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비상식량 정도로 취급받던 고구마는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 시 슬쩍 미립국에 성공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었던 고구마는 1594년 명나라 상인 진진용을 만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재배법도 쉽고 수확량도 많았던 고구마는 중국에서 제법 히트를 칩니다. 그로부터 11년 뒤 류큐 왕국의 사신 노쿠니 쇼칸의 스카우트로 고구마는 다시 한번 해외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1605년 일본의 시마즈 히에이사가 류큐 왕국을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덕분에 고구마는 얼떨결에 일본 시장까지 공략하게 됩니다. 이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일본에서 고구마는 슈퍼스타로 등극합니다. 나가사키에서 간사이 지방으로 이어서 간토 그리고 일본 전역으로 퍼진 고구마는 1715년 마침내 대마도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기 스타는 또 한 번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조선통신사로 대마도를 방문했던 동네 부사 출신 조음이라는 인물과 만나는 것입니다. 조음의 노력으로 고구마는 조선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네. 조선통신사로 간 우리나라의 그 한국 사람이 조선 분이 그 가져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영도와 고구마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영도는 조음이 보낸 고구마를 최초로 시험 재배했던 곳입니다. 당시 영도는 민가가 거의 없는 무인도로서 각종 야생동물과 멧돼지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고구마 종자의 파종이 실패할 수도 있어 대마도와 지형이 비슷한 영도의 동삼동 양지 바른 곳에 심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종자를 받았던 곳이 부산 진성 부근에 심었다는 설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설일 뿐입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의 명성이 있고 여러 정황상 영도가 첫 재배인 것이 더 명확하고 정설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선통신사 조엄이 그럼 고구마를 종자를 부산성으로 급히 보냈다고 했는데 왜 때문입니까? 예,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를 들여온 사람은 통신사 조엄입니다. 예. 그는 1763년 10월 6일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해서 대마도 북단 사스나포구에서 고구마를 접하게 됩니다. 예. 달고 포만감 있는 고구마 종자를 조선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 당시 급한 서류나 화물을 실어 나르던 가장 재빠른 연락선인 비선에 실어 보냈습니다. 당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음은 50여 년 전에 이미 대마도에 고구마가 있었고 그동안 일본으로 통신사가 2차례나 지나갔지만 고구마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남다른 애민 정신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멋진 분입니다. 예. 진짜 멋진 분이네요. 예. 조음은 고구마를 급히 보내기도 했지만 신중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고구마 종자인 만큼 보관과 파종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구마를 책임감 있게 다룰 인물로서 부산진첨사 이응혁을 선택합니다. 부산진첨사 이응혁은
바로 조음의 친구 25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신임이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꼼짝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구 아들이니까요. 예. 이후 고구마 재배에는 또 한 분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부산으로 고구마 정자가 들어올 무렵 강필리라는 분이 동네 부사로 부임합니다. 강필리는 백성들을 구한다는 신념으로 선배 조음에게서 고구마 재배법을 직접 배울 만큼 성심성의껏 고구마 재배에 매달렸습니다. 배를 타고 영도까지 가서 재배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합니다. 강필리 부사는 고구마의 재배법과 저장법을 밝힌 육종서인 감저보라는 책까지 내었습니다. 그렇게 전 동네 부사이자 통신사였던 조음과 강필리 부사의 정성으로 영도에서 고구마 재배가 성공되면서 조내기 고구마가 유명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고구마 재배가 전국적으로 퍼져갑니다. 우리가 뭐 해봐야 쌀이나 보리 정도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기근일 때, 흉년일 때 두고 먹을 만한 식량이 참 없었던 시절인데 네. 그걸 보고 조음이란 분이 아니 저거 가져오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올까? 예, 예. 와, 우리 문익점 선생님만 생각했는데 예. 와 조음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예. 좀 더 문익점에 필적한 만한 사건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옛날에 고구마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 실제 고구마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었습니다. 네. 20세기 중반까지도 서민들의 대용 식량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조음의 고구마 전례는 문익점의 모카 전례 필적한 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러네요. 사건이라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또 이러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영도의 장소성은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도 그동안 제대로 된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을 못했던 예전 부산시 뭐 행정능력 기획성 이런 부분은 전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훌륭한 스토리인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배도 채울 수 있으면서 이 달달한 맛이 네네. 정말로 백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내기 고구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조내기 무슨 뜻입니까? 예, 서울 사람을 서울내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읽었듯이 조음이 가지고 온 것이라 하여 조내기 고구마라 불렀다는 설도 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영도의 설, 예. 영도의 청학동 조내기 마을 부근의 해변이 조수가 한 마리 차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내기라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조음의 조시에 모내기의 내기를 붙여 조내기라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 고구마를 조선으로 보냈던 조음의 이름을 기리는 의미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엄 고구마 이랬으면은 훨씬 더 브랜딩이 됐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조내기 그러면은 뭐 원오브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뭐 만드는 그 그렇죠, 브랜드 그렇죠. 같아가지고 영도에 그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도 있어요. 네네. 예. 예,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은 영도구청에서 2016년부터 착수했던 사업입니다. 예, 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체험 광장 조성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 44억 1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2020년 3월부터 개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다가 미루다가 2020년 10월에야 개관식을 했습니다. 기념관은 지상 3층으로 건립됐고 1층은 조내기 고구마에 관한 자료, 전시실, 2층은 카페 및 요리 체험실, 교육장은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3층 옥상의 전망뷰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념관 옆으로 고구마 체험박과 점프 놀이 등 뭐 체험 마당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네네. 좋아합니다. 기념관 오른쪽 길로 1분만 오르면 조그맣지만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놀이 그 기구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하실 만큼 이 영도 조내기 역사기념관 전망이 좋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풍경을 볼 수 있길래? 예, 전망이 좋다 못해서 이곳은 눈이 시릴 지경입니다. 용두산의 그 부산타워가 보이는 부산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우암동 7부도와 용호동 5, 6도까지 모두 펼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대로 국내산 자락이다 보니까 와이드 이건 거의 와이드입니다. 와이드로 이렇게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영도 쪽 해양대 아치섬까지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산항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가야겠네 영도 가면은. 여기 기념관 입장료도 없잖아요. 네네. 그냥 가시면 돼요. 그 영도에 고구마 재배하는 곳이 아직 좀 있나요? 예, 그 역사공원 바로 밑에 현재 조내기 고구마는 마을 기업 조내기 고구마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예. 예,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이 있는 청학이동에는 4,000여 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조내기 고구마 농장, 주소는 영도구 와치로 8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곳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잡초에 애벌레에 뱀까지 등장한다는 인터뷰가 있던데 그만치 자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조내기 고구마라는 소설도
소설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긴 소설은 아니고 짧은 소설입니다. 예전에 네네. 이제 국제신문에 그 갈매길 스토리에 기고했던 글인데요. 제 장편 소설 두모포회관 수사록의 주인공인 성칠이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예, 통신사 조음이 성칠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는 고구마 종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설정입니다. 예. 고구마 재배를 성공리에 마친 성칠이 영도에서 바라를 바라보면서 조내기 고구마를 잘 캐는데 영감쟁이는 와이리 안 오노 하는 그 기다리는 장면이 좀 악거리입니다. 이 영감쟁이가 누굽니까? 조음이죠. 예. 압권이라는 거는 본인의 글을 제글 보고 감동할 때가 순간 이게 압권이 왜 압권이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영도 청학 배수지 전망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 이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부산 영도구 와치로 36 이런 주소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예. 영도 복례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갔던 그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근에는 영도 커피 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신기산업 카페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청학 배수지 공간을 전망대로 만든 곳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과 부산항대교의 불빛은 시민들에게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영도 마을버스 5번, 7번을 타고 옛날 구 해사고에 하차하면 바로 앞에 내릴 수 있습니다. 청학 배수지 전망대는 주차장이 없어서 예전에는 구 해사고 운동장에 주차가 가능했지만 지금 해사고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갓길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 디테일 좋다. 예. 그리고요. 되도록 대중교통으로 낮풍경과 일몰 풍경 그리고 야경 모두 엄청난 전망을 자랑합니다. 여기도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예. 야경을 보러 간다면 부산항대교의 소등인 9시 전에 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항의 전망도 좋지만 부산항대교를 기점으로 영도와 마주보는 남구 쪽의 전망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전망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경 볼 때는 부산항대교 소등 9시 전에 봐라라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도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다고 하던데 이 복천사 작가님이 추천 명소라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천사는 사실 이 방금 전망대 두 군데를 갖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숨겨진 또 스팟이기도 합니다. 예. 알려줘도 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아가고 가봤는데 정말 좀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예. 송도 쪽을 이번에는 이제 송도 쪽을 바라보는 절입니다. 이 복천사고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복천사는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이 조용한 하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또 등산 차로 올라가셔도 되지만 걸어서 올라가셔도 되고요. 이곳은 승려 완호가 처음 창건했다고 합니다. 완호는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불교 미술의 마지막 승려 장인입니다. 1911년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1921년 영도에 복천암을 창건하여 수행 공간이자 불상과 불화를 만드는 작업 공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복천사입니다. 완호는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불석을 사용해서 불상을 제작하고 전통적인 도상을 계승한 불화를 그렸습니다. 복천사는 부산 유형문화재 외 비지정문화재 70여 점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승려 완호의 유물은 수장고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관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전망이 또 아주 뛰어난데요. 복천사는 비가 내리는 날에 자욱하게 해무가 좀 많이 낍니다. 영도 자체가 해무가 끼는데 그 안에서 그 무채색 느낌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면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또 복천사에서 짧은 오르막을 한 번 더 올라가면 사찰과 남항대교, 송도가 한눈에 당깁니다. 이곳이 바로 사진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몰 때 분위기도 또 남다릅니다. 이곳에서 승려가 이제 불화를 만들면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그리고 유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라고 하지만 나중에 진짜 그 가치를 환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오늘의 주인공 조음과 고구마는 말 그대로 전국의 백성을 구했었던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조차 제대로 품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뿌리조차 제대로 기리지 못한 부산은 이제 제2의 도시란 명칭마저 내놔야 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해변가에 고층 아파트나 때려짓는 도시 1위에서 벗어나 천혜의 자연을 모두가 나누는 그리고 자기의 역사와 자부심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긴 많은데 조엄이란 분은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백일남 소설가님 덕분에
진짜 알아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오늘 이제 영웅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예. 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일남의 부산 나들이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예, 자갈차짐의 18,457회 김유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